이틀째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 끝에 종료가 됐습니다. 자료 부실 논란에 6억 원 현금 장롱 발언 논란을 놓고 공방만 하다가 오후 정회 후에 다시 열리지 않고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재산 증식 의혹에 대해서 제2의 논두렁식의 프레임이다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009년 검찰의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불거진 논두렁식의 사건에 빗대 역공을 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배추농사와 장모 2억 원, 또 국가 채무 비율만 남은 청문회가 됐다 이렇게 비판했죠. 자, 청문회가 이제 파행으로 끝나면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총리의 경우는 국회 인준동의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진영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표결로 인준이 가능합니다. 오늘 국민의힘 인사청문 특위위원들은 청문회를 추가로 열어야 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재산 형성 의혹, 아들 의혹, 학위 의혹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해소하지 못한 채 끝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맹탕 청문회를 만들었다고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 때문에 면죄부 청문회로 전락했다. 서로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자, 네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원영석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 규라 위지라고 하는데요. 귤이 그 변해가지고 탱자가 된다는 이야기인데, 근데 그 청문회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항상 신기원을 열게 됩니다.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그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안 하고 그냥 막 그 인사를 해버리고 장관 임명해버리고 그런 관례를 만들었고, 이번에는 무자료 청문회, 무증인 청문회라는 그런 그 인사청문회의 또 관례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아니 주진우 의원이 총리 후보입니까? 인사청문위원을 오히려 역으로 메신저 공격을 하고 네거티브 공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정리를 처리를 해 나가는 그거조차도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신기원을 이룩한 인사청문회거든요. 근데 제대로 그 김민석 후보가 뭐 설명을 한 게 없어요. 자료를 제출한 것도 없고, 저는 그 김민석 후보가 그 본인 유학 시절에 그 유학 비용 어떻게 감당을 했냐 그랬는데 그게 제일 황당합니다. 배추농사 2억 투자해가지고 매달 약 450만 원의 수익금을 받았다는 건데 지금 이게 연 27% 정도의 그런 수익률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 원금도 받고. 그러면 이거는 우장춘 박사 이래 최고의 그 이거는 농업혁명이고, 뭐 주식 5,000포인트 올릴 필요도 없고 AI에 투자할 필요도 없어요. 김민석 후보가 이야기한 그 배추농사 투자법 그거나 공유를 하면 정말 그 전 국민이 25만 원 뿌리지 않아도 부자 될 수 있고 젊은 애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나 빨리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 부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볼 땐 좀 안타까운 부분은 야당이 국회라는 장을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데 청문회를 야당이 스스로 포기를 해버렸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청문회라는 것이 결국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핵심은 이제 능력과 자질이 되느냐, 도덕성이 되느냐라는 것인데, 한마디로 보면 뭐 양비론으로 갈 수밖에 없죠. 여당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과연 하는 것인지, 야당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할 수밖에 없고, 좀 이제 저는 우리 정치가 성숙해져서 문화도 바꾸고 청문회 제도도 좀 바꿀 때가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청문회에서 이 공직자를 뽑는 것이지 지고지선의 성직자를 뽑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종합적으로 볼 때 미흡한 것은 있으나 지금 윤석열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수위 없이 등장한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로서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게 미흡해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윤석열 정권의 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 김앤장 로펌에서 52개월 동안 일하면서 20억 받았거든요. 근데 과연 이것이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합당한가? 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합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당론으로 찬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압도적으로 국회에서 가결을 시켜줬거든요. 이런 점에 비춰보면은 지금 국민의힘도
스스로 지금 정부의 위기를 초래한 그런 책임 있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루빨리 좀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라도 대승적으로 민주당이 했던 것처럼 당론으로 찬성표를 던지는 것이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직격탄을 맞은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6개월 이상 국정이 실종됐던 나라를 위해서도, 그리고 국민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른 길이다. 저는 이렇게 좀 충고하고 싶습니다. 네, 문정용 부대변인 어떻게 봅니까? 네, 저도 그 김민석 그 총리 후보를 둘러싼 어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공방이나 의혹이 너무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뭐 아주 사소한 재산 형성 내역까지 저는 들추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김민석 후보가 뭐 수십억, 수백억의 자산가가 아니고 2억 정도의 재산을 등록한 정치인으로서 저는 너무 구체적으로 뭐 자식 교육까지 어떻게 학비를 충당했나 이런 부분은 저는 처음에는 적절치 않다고 봤는데, 청문회 과정 중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의 어떤 그 주장을 좀 이렇게 요약해 본다면 내 돈은 아니다. 하지만 장모님 돈이다. 출판 기념회 조의금을 통해서 받았다. 계약서는 없다. 증빙은 없다. 하지만 믿어달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저는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저분이 30대부터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치 자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어느 정도 아셨을 뿐이고, 또 수석 최고위원을 하면서 그 불투명한 돈에 대해서 투명하게 이제 밝혀야 되는 이런 의무를 아실 만한 분인데 어떻게 저렇게 졸속으로 인사청문회에서 해명할 수 있나, 이런 의혹들을 아마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 앞에 이분이 내세울 수 있는 총리 후보가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셨을 거라고 보고, 또 민주당에서 이제 인사청문위원들의 발언들 보면 너무 지나치게 김민석 후보를 감싸는 말들, 가령 사모펀드 투자가, 그러니까 배추 농사 투자를 통해서 당시 월 수익을 450만 원씩 받았다고 했는데, 박선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박선원 의원이 아니다. 민주당 대변인 같은 경우는 방송에 나와서 그 당시 배추 농사가 사모펀드에서 유행해서 그 사모펀드 투자를 통해서 그렇게 월 수익을 적립식으로 받았을 거다 이런 발언까지 하는데, 실제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월 수익을 적립해주는 식으로 수익을 주는 사모펀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내용들을 추정해서 지나치게 김민석 후보를 감싸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국민들 봤을 때는 이미 부적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신은규 변호사. 예, 저는 우선은 사실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뭐 검증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 의지 자체를 제가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는데, 김민석 후보자를 검증하고자 했던 목표인가, 아니면 오로지 낙마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낙마를 위해서만 했던 청문회인가는, 이건 국민들이 그냥 청문회를 보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명확하게 낙마만을 목표했던 걸로 저는 보여지고요. 그 대표적인 논거 하나가 어떻게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그 후보자의 직무나 역량 그리고 비전에 대한 언급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매우 아쉽고요. 사실은 국무총리로서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도덕성 검증에 그쳐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상 영장 없이 수사하듯이 뭐 이런 한 장까지 맞춰보자라는 식으로 주진우 의원이 뭐 검사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와 본질을 전혀 좀 이해하지 못한 접근 방식이 좀 이 청문회 자체를 좀 혼탁하게 만든 거 아닌가 싶고요. 아까 우리 원영섭 위원장님께서도 무자료 무증인이라고 하셨는데, 무자료 청문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료는 일정 부분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이 페이스북에 그 자료를 공개까지 했기 때문에 무자료라는 거는 조금 과장이 있는 것 같고, 주진우 청문회로 변질된 이유는 사실상 아빠 찬스라는 것을 언급을 하다 보니까 주진우 의원이 공교롭게 아버님 재산을 70억을 물려받고 또 손자에게 또 7억 원이 이렇게 넘어간 게 있어서, 저는 그 돈을 어떻게 형성했고 어떻게 썼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뭐 증여세나 상속세만 잘 냈다라고 하면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그럼 아빠 찬스라고 말을 꺼냈기 때문에 그 말을 꺼낸 사람도 그럼 그 아빠 찬스니까 한번 좀 검증해보자, 아마 이런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매우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청문회라는 것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공사 구별을 우리가 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청문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공적인 영역을 활용해서 본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증식했는지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공적 영역에 한정돼야 되는데 자꾸나 그 사적 영역까지도 너무나도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는 이런 영역들은 앞으로도 공직에 취임하는 분들이 상당히 좀 위축될 것 같다라는 좀 걱정이 들고, 이런 검증은 크게 우리 사회에는 좀 필요치는 않은 부분 아니냐. 저는 공적인 영역에 좀 한정돼서 엄밀하게 좀 검증이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2억을 배추농사에 투자해서 월 450을 받았다는 건 사실상 국민 기만인 것인 게요. 실질적인 연 수익률로 따지면 40% 가까운 수익이잖아요. 지금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의 농업인들이 보면 이게 사실상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굳이 총리 후보자의 입에서 직접 발언했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 나는 그냥 증빙할 자료도 없으니까 확인하려면 얘네들이 확인해봐라. 이런 약간 배짜라식의 어떤 그 총리 후보자의 어떤 태도를 저희가 이번에 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주 구질구질한 얘기, 옛날 얘기, 자식 교육비 얘기 이런 것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반론하시겠습니까? 아니 뭐 돈을 2억을 투자해서 월 450만 원씩 받았다라는 부분이 좀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혹에 대한 뭐 해명에 대해서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 공직 후보자가 있다고 보지만, 사실 의혹을 가지고 낙마시키려면 그 입증 책임은 국민의 힘에서 이건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말이 맞지 않다라는 이유로 무조건 낙마를 시키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부적격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신 변호사도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얼마든지 저는 문제 제기를 해도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 제기를 한 사람도 좀 본인도 투명하고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70억 재산가인데 2억 있는 김민석 후보자를 공격한다. 그리고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학생운동 때 민주화 운동하다 감옥 가가지고 군대를 못 갔는데, 본인은 뭐 갑자기 1차 신체검사 때 3급 받았는데 급성 간염으로 5급 받아가지고 군 면제됐다. 이런 의혹은 누가 국민들 입장에서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아들 같은 경우는 김민석 후보자 아들하고 동갑인데 7억 뭐 4천만 원이나 됩니다. 근데 김민석 후보자는 1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빠 찬스 얘기를 하면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못한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김민석 후보자가 제2의 논두렁시기 사건 아니냐. 그리고 뭐 본인 같은 경우 정치검사의 조작질 아니냐라고 얘기하니까 역공에 쩔쩔매가지고 오히려 본인이 뭐 허위사실이면은 그럼 뭐 고발하세요 이렇게 방어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국민의힘도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댓글 의견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일부 훈결에도 총리로 자격은 충분한 것 같다. 국무총리 반대해도 의석수가 부족해 못 막는 국민의힘 스스로를 탓해야 할 것 같다. 자, 자료 제출은 없고 오직 근거는 김민석의 입 아닌가. 오죽하면 김민석을 배추도사라고 할까. 올해 배추값 엄청 오를 듯.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공직자와 성직자는 다르지요. 지금은 능력 있는 국무총리 필요합니다. 김민석이 적격입니다. 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 제출도 못하면서 무슨 총리를 하겠다는 거냐. 이런 의견 주셨어요. 돈 없는 흠집 잡기다. 얼마나 깨끗해야 총리를 하는 거냐. 너무 트집 잡는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난 다 필요 없고 주진우 군 면제가 왜 현역 판정 받고도 안 갔는지 증거 내놔라. 근데 주진우가 국무총리 후보자인가? 주객이 전도한 거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급성 간염으로 아까 배 부회장 말씀하셨던 군대 안 간 주진우는 어떻게 술고래인지가 오히려 궁금해졌다.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번 청문회에서는 이제 아까 주진우 의원 논란이 됐던 것처럼 이제 여권에서는 법무장관으로 후보자로 추천해서 한번 검증을 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뭔가 좀 이제 메신저가 이제 공격당하는 그런 이제 특이한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방금 올라온 그 기사를 보면 여론조사 상으로는 지금 후보로서 적격이라고 찬성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54.9. 아니다.
부적격이다 반대한다는 의견이 40.4 이렇게 한길 리서치 조사에서 나왔네요. 그런데 일단 지금 여당은 청문 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반대로 안 되면 본회의를 직접 열어서 아마 상정해서 표결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국회 인전 표결이 뭐 6월 30일이나 아니면 뭐 7월 4일 이전에 본회의에서 진행될 가능성은 저도 높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여론조사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정도면 김민석 후보한테 낮게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정권 아주 극초창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새롭게 정권이 출범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라. 앞으로 좀 잘 만들어 달라. 국민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라는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게 설사 본인이 그 이재명 그 후보한테 찍지 않았다 하더라도 결국 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거니까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 인사를 꾸려서 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반영이 돼 있는데 오히려 그러면 저는 50%보다 뭐 60% 이상 나왔어야 오히려 정상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아주 50%대로 나오는 거는 그만큼 이 김민석 후보가 자기의 그런 어떤 그 금전이나 이런 관계를 소상하게 소명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 불신을 국민들한테 일으켰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이 정권의 컨벤션 효과를 다 받아 먹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방금 MBS 여론조사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2%를 기록했습니다. 2주 전 같은 기관 조사를 했었는데 플러스 9% 높아졌어요. 그렇게 보면 김민석 후보자가 조금 득점을 못하고 있는 건 맞네요.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로서의 도덕성 검증에서는 저는 한덕수 총리보다는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전 공직 수행하는 데는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국민적 눈높이에서는 김민석 후보자도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쉬웠던 것이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뭐 배추 얘기 나오고 뭐 얘기 나오면서 여러 가지 그 후원자들과의 관계를 의심받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입증 책임은 야당에 있습니다만은 저는 국민 앞에는 김민석 후보자가 그런 위험 요인들을 어떻게 제거하겠다라는 좀 그런 담보책, 예방책 좀 이런 부분들을 소상하게 좀 밝혀서 국민들을 안심시켜줬더라면 또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은 남는데 그래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전 국회가 인준을 하면 총리로 취임을 하실 텐데 이런 국민적 우려를 잘 반영하셔가지고 좀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그런 공직의 자세를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에 조국 전 장관도 최소한 계좌는 깠다, 공개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제발 너희들 윤석열을 생각하고 말을 해라 이런 마치 만남 같은 댓글 두 건을 주셨습니다.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좀 우리가 팩트는 팩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곡하가세하지 말고. 왜냐하면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도 찬성이 54, 반대가 40이잖아요. 근데 찬성이 더 높은데 이걸 가지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사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60%가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60%가 잘한 거예요. 이런 객관적인 여론조사를 안 받아들이면 진짜 국민의힘에 미래 없습니다. 우리 원영섭 변호사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의 쇄신론자인데 조금 유감이네요.